지난 이야기. 에시르와 바니르 신들은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커다란 항아리에 침을 뱉었는데 오딘이 항아리에 마법을 부리자 현명하고 지혜로운 신 크바시르가 나타납니다. 훗날 크바시르는 난쟁이의 고민 상담을 위해 동굴로 향했는데 이 못된 난쟁이들은 크바시르를 죽여버리죠. 그리곤 크바시르의 피와 꿀을 섞어 술을 만들었는데 결국 수퉁이라는 거인에게 빼앗깁니다. 때문에 오딘은 이 술을 찾아내기 위해 수퉁의 동생 바우기를 꼬셨고 바우기의 도움으로 술이 숨겨져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곤 술을 지키던 수퉁의 딸 굴로드를 꼬셔 술을 한 모금씩 원샷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술을 원샷 해버린 오딘은 독수리로 변신해 후다닥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자신이 술을 숨겨놓은 산에서 웬 독수리가 날아가자 이를 목격한 수퉁은 자신의 술이 도둑맞은 걸 깨닫죠. 그리곤 자신도 독수리로 변신해 오딘을 쫓아갔습니다. 술을 입에 머금은 채 무겁게 날아가는 오딘. 그 술을 빼앗기 위해 죽일 듯이 따라가는 수퉁. 얼마 안가 오딘과 수퉁은 치고받고 싸우게 됐고 수퉁의 맹렬한 공격에 당황한 오딘은 입에 있던 술을 몇 방울 흘리게 됩니다. 참고로 그렇게 떨어진 술방울은 인간 세상에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술방울을 먹은 사람들 혹은 땅에 떨어진 술방울을 핥아먹은 사람들은 훗날 지식인 그리고 예술가가 되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수퉁의 공격을 받으며 입에선 술을 질질 흘리고 도망가던 오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갑자기 술을 뱉어버립니다. 그리곤 이렇게 소리치죠. 지금부터 아스가르드다. 아스가르드의 성벽을 넘은 거인들은 죄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오딘에게서 술을 빼앗기 위해 무작정 오딘을 따라갔던 수퉁은 그제서야 자신이 아스가르드에 있음을 인지했고 저 땅 밑에는 오딘이 뱉은 술을 받으려는 신들, 다시 말해 자신을 향해 화를 이어내고 있는 신들을 보게 됩니다. 이에 수퉁은 꽁지 빠지게 도망갔고 오딘은 크바시르의 술을 가져간 뒤 자신과 친한 신 그리고 인간들에게 조금씩 나눠줬다고 하네요. 지난 2화에서 로키가 잠깐 등장했잖아요. 때문에 이번엔 로키를 조금 더 살펴보려 해요. 마블 영화를 보다 보면 토르가 자신을 소개할 때 I am 토르 오딘손처럼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이 말은 나는 오딘의 아들 토르다 라는 뜻인데 실제로 몇몇 북유럽 사람들은 마치 성처럼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자신의 이름에 붙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어머니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바로 로키죠. 파르바우티와 라우페이라는 거인사에서 태어난 로키의 이름은 로키 라우페이손. 로키는 특별하게 어머니인 라우페이의 이름을 따왔는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엄마인 라우페이가 아빠인 파르바우티보다 영향력 있는 존재였을 것이다. 거인족 출신인 로키가 신 정도의 크기로 묘사되는 것으로 보아 엄마인 라우페이가 거인이고 아빠인 파르바우티는 신이었을 것이다 등처럼 추측하고 있죠. 참고로 북유럽 신화는 사실 로키의 이야기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로키는 매 사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그는 오딘의 의형제이자 여행길도 모이며 변신의 기제이자 신들에게 벌을 내리는 아주 독특한 컨셉을 가진 존재죠. 이런 로키는 앙그로보다라는 거인족 여성과 결혼해 새 아이를 가졌는데 늑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첫째 펜리르,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둘째 요르문간드, 반은 미녀 반은 해골인 막내 헬이 있었죠. 참고로 먼 훗날 펜리르는 자신과 똑 닮은 늑대 아이들을 낳는데 그 아이들이 바로 스콜과 하티죠. 기억나죠? 1화에서 봤던 해와 달을 쫓는 늑대. 그러던 어느 날 세상 만물의 운명을 관리하던 노르는 먼 훗날 로키의 새 아이가 라그나로크의 앞장서 신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에 겁먹은 오딘은 로키의 새 아이를 납치했는데 문제는 이들을 처리할 방법을 생각 못한 것이죠. 이에 몇몇 신들은 아이들을 죽이자고 했지만 오딘은 신성한 아스가르드에서 더러운 피를 봐서는 안 된다며 결사 반대합니다. 때문에 오딘은 첫째인 펜리르는 아스가르드 평원에 던져버렸고 둘째인 요르문간드는 미드가르드 바다에 던져버렸으며 막내인 헬은 차지찬 니플헤임으로 던져버렸죠. 생각해보면 오딘이 제일 잔인한 것 같아. 그런데 놀랍게도 알아서 죽을 줄 알았던 새 아이들이 보란듯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미드가르드 바다에 버려진 둘째 요르문간드는 물고기와 어부들을 잡아먹으며 몸집을 불려갔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바다를 감싸고도 남아
자신의 꼬리를 물 지경이었죠. 그리고 차디찬 이 프레임에 버려진 막내 헬은 자신의 나라 헬의 힘을 세워 죽은 자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첫째 펜리르였습니다. 그냥 새끼 늑대인 줄 알고 아스가르드 평원에 던져놨는데 이놈의 성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몸집은 신보다 커졌고 성격 또한 포악해져갔죠. 이에 신들은 펜리르를 찾아가 너가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다면서? 그럼 이 라이딩을 한번 풀어봐 라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족쇄를 묶었습니다. 그런데 펜리르는 보란듯이 라이딩을 풀어버렸죠. 이에 신들은 이번엔 두 배나 굵고 단단한 드로미인데 만약 네가 이걸 풀면 너의 명성은 9세계 모두가 알게 될걸? 시라고 말하며 펜리르를 묶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펜리르는 보란듯이 풀어버렸죠. 생각보다 강력한 펜리르 때문에 신들은 긴급회의에 들어갔고 오딘은 스키르니르를 불러 난쟁이들이 만든 족쇄를 받아오라 명합니다. 그런데 웬걸 스키르니르는 글레이프니르라는 웬 비단끈을 받아오죠. 이를 본 신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끈을 들곤 이봐 펜리르 이게 비단끈인데 비단끈이잖아? 근데 잘 끊어지게 생겼는데 잘 끊어지지 않는데 내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풀어봐 줄래? 라고 말했죠. 하지만 펜리르는 생각보다 영리한 늑대였습니다. 그는 신들이 절대로 비단끈 따위를 가져왔을 리 없다 생각해 만약 너희가 진정 내 힘을 시험하고 싶다면 너희들 중 한 명의 손을 내 입에 넣은 채로 날 묶어라 라고 말했죠. 비단끈을 받았을 때보다 더한 충격파로 이에 신들은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의 신이자 법의 신 티르가 나타나 자신이 손을 넣겠다고 말하죠. 그렇게 티르의 손을 펜리르의 입속에 넣은 채 신들은 펜리르를 묶었고 펜리르는 온 힘을 다해 끈을 풀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펜리르가 힘을 줄수록 끈은 오히려 조여 들어갔고 펜리르는 고통에 몸부림쳤죠. 참고로 펜리르를 묶은 글레이프니르는 고양이의 발소리, 산의 뿌리, 물고기의 숨결 등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6가지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론 풀 수 없는 끈이었습니다. 때문에 낑낑거리며 힘을 줬다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펜리르를 본 신들은 너도나도 웃어댔죠. 하지만 유일하게 웃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던 신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펜리르 입속에 손을 넣었던 전쟁의 신 티르였습니다. 자신이 속은 걸 눈치챈 펜리르는 티르의 손을 물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외파리가 된 티르를 뒤로한 채 신들은 펜리르의 윗턱과 아래턱에 칼까지 꽂아 펜리르가 입까지 다물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펜리르는 침을 질질 흘리며 신들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죠. 물론 펜리르뿐만 아니라 요르문간드, 헬,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인 로키까지 말이죠. 북유럽 신화가 다른 신화와 달리 정말 특이한 건 신처럼 아무리 강한 누군가라도 상대방의 조건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약속 혹은 대가를 중시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북유럽 신화 제2화 크바실의 술 이야기를 보면 수퉁은 부모님의 원수인 난쟁이들을 죽이고 술을 가져가도 됐으나 자신들을 살려주는 대신에 술을 가져가라는 난쟁이들의 약속을 들어주었고 술을 발견한 오딘은 곧바로 술을 원샷한 뒤에 아스가르드로 튀어도 되었으나 굳이 굴로드와 사흘 밤낮을 함께 지내며 술을 지키던 그녀의 약속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이러한 약속과 대가를 중시하는 모습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천둥의 신 토르에게는 시프라는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습니다. 시프는 미의 여신 프레야도 부러워하던 찰랑거리는 금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고 있는 시프의 머리카락을 누군가가 모조리 잘라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광분한 토르는 로키의 멱살을 잡곤 저런 짓거리를 할 놈은 아스가르드에 너밖에 없는 거 너도 알지? 당장 원상복귀하지 않으면 너는 머리카락이 아닌 머리가 잘릴 거야 라고 협박했죠. 역시나 토르의 예상대로 범인은 로키였고 그저 장난이었습니다. 심한 장난이었죠. 때문에 로키는 유명한 난쟁이 이발디의 아들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니네 혹시 시프의 황금 머리칼보다 아름다운 머리칼 만들 수 있냐? 역시 힘들겠지? 저기 사는 에이트리 형제는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했죠. 이에 발끈한 이발디의 아들들은 보란듯이 너무나 아름다운
황금 머리칼을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남은 재료들을 이용해 엄청난 보물을 서비스로 줬는데 그것이 바로 아무렇게나 던져도 표적에 명중하는 창, 궁리루와 접으면 주머니에 들어가지만 펼치면 모든 신들을 태울 수 있는 마법의 배, 스키드 블라든이었죠. 뜻하지 않게 난쟁이들로부터 엄청난 보물을 받은 로키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난쟁이 에이트리 형제에게 찾아가 이발디의 아들들이 나한테 이런 걸 만들어줬는데 야 이건 이 세상 물건이 아니야. 아마 걔네밖에 못 만들걸? 시라고 말했죠. 이에 존심상한 에이트리 형제는 우리가 걔네들보다 더 엄청난 걸 만들 수 있거든? 라며 주장했고 이에 로키는 니네는 절대 그럴 수 없다에 내 머리를 걸지 라고 응수했죠. 그렇게 내기 시작. 에이트리 형제는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보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키는 파리로 변신해 그들을 방해하기 시작했죠. 먼저 로키는 브로크의 손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브로크는 이를 참아내며 말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황금 멧돼지 굴린 브루스티를 만들었죠. 이번에 로키는 브로크의 목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브로크는 이를 참아내며 9일마다 9배로 불어나는 황금 팔찌 드라우프니를 만들었죠. 이대로 가다간 난쟁이들에게 자신의 머리를 줘야 하는 상황 때문에 로키는 이번엔 브로크의 눈을 쏘았죠. 손과 목은 참아도 눈은 절대로 참을 수 없었기에 브로크는 눈을 부여잡았고 이 찰나의 순간 때문에 풀무질이 잠시 멈추어 불길이 약해졌죠. 때문에 결국 불량품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방치들과 달리 손잡이가 유난히 짧은 멸니르였습니다. 그렇게 로키와 에이트리 형제는 보물들을 신들에게 나눠주고 평가를 받았죠. 아름다운 황금 머리칼은 시프에게, 무조건 명중하는 창 궁리르와 9일마다 불어나는 황금 팔찌 드라우프니르는 오딘에게, 마법의 배 스키드 블라든이르와 황금 멧돼지 굴린 브루스티는 프레이르에게, 손잡이가 짧은 불량품 멸니르는 토르에게 주었죠. 그렇게 오딘의 최종 평가. 오딘은 모든 보물들이 다 굉장하지만 거인을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망치 멸니르가 최고의 보물이다 라고 말하며 에이트리 형제의 승리를 외칩니다. 이에 에이트리 형제는 기뻐하며 약속대로 로키의 머리를 가져가려 하죠. 그런데 판결을 들은 로키는 내가 머리를 준다고 했지 목을 준다고는 안 했잖아. 목 아래로는 다 내 거니까 피 한 방울도 가져가자는 채 머리만 가져가라고 라며 궤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발끈한 에이트리 형제는 그럼 목 위에는 우리 거란 말이지? 라고 하며 로키의 입을 실로 깨어버리죠. 장난으로 시작해 장난으로 끝내려던 사건. 훗날 이 사건은 몇 안 되는 로키의 흑역사 중 하나가 됩니다. 비록 불량품이긴 했지만 멸니르를 얻은 토르는 세상 무서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멸니르와 함께라면 이 세상 모든 거인들의 뚝배기를 부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멸니르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토르는 다시 로키의 멱살을 잡고 이런 짓거리를 할 놈은 아스가르드에 너밖에 없는 건 너도 알지? 당장 원상복귀하지 않으면 너는 지금의 멸니르처럼 이 세상에서 행방불명될 거야 라며 협박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로키는 무척이나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이번엔 정말로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그리고는 내가 의심가는 게 하나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라고 말하곤 거인들의 세상인 요투네임으로 날아갑니다. 그렇게 로키가 도착한 곳은 거인의 왕 스림의 저택. 로키의 촉대로 멸니르를 훔쳐간 건 스림이었고 스림은 로키를 보며 멸니르를 되찾고 싶다면 당장 미의 여신인 프레이야를 이곳으로 보내라 라고 말했죠. 로키로부터 이 말을 전해들은 신들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혼자서 거인의 뚝배기를 깨버릴 수 있는 건 멸니르를 든 토르뿐인데 멸니르를 얻기 위해선 프레이야를 줘야 한다니. 그런데 그때 아스가르드의 수문장이자 9세계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헤임달이 나타나 이거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요? 토르를 프레이야처럼 꾸미죠. 여장시키자고요.